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개인 택시로 뽑을 수 있는 차량들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목록으로 쭉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1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은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지갑도 춥네요. 열심히 해봅시다. 요건 제 어제 연비입니다. 요즘에는 또 다시 조금 게을러져서 저녁 늦게 나가서 장거리 위주로 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기깔나게 잘 나옵니다. 어제 집에서 출발할 때 해서 집에 퇴근까지 대략 한 320km, 330km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마지막 운행 마치고 손님 내려드리고 찍은 거고, 거기에서 한 20km, 30km 정도 더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전체 근무 시간은 한 6시간 초반이었고, 연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3. 이게 막 밟은 거예요. 아무래도 장거리 위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뻥연비 한 1km 빼더라도 한 13은 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굉장히 좋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도였거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뭐 가스차는 추위 상관없죠. 그래서 소나타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확실하게 이번 소나타는 장점이 굉장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더 다시 열심히 소나타를 선택하시는 거겠죠. 자, 일단 개인 택시를 준비하시는 기사님들이 궁금해하실 거,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들, 가장 뚜렷한 제한이 이겁니다. 중형 택시는 1600cc 이상, 길이는 4.7m 이상, 너비는 1.7m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면 중형 택시가 됩니다.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 요 요건만 맞으면 거의 대부분을 중형 택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급 택시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차량 요건이 2800cc 이상 이긴 한데, 이건 회사 따라 2800cc 이상이라도 우린 그거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랜저나 K8은 이죠. 그러면 그랜저나 K8을 가지고 고급 블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고급은 그 플랫폼 회사가 자신들의 성격에 따라서 좀 제한을 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고급 대형 택시도 우리는 어떤 차만 받습니다. 뭐 스타리아, 카니발만 되는, 거기에서 도요타 시에나 이렇게 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알파드나 다른 차가 가능한 회사도 있고,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고급 세단이나 고급 대형은 조금 까다롭고, 반면에 일반 중형 택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고 그 무슨 차를 하더라도 그걸로 카카오 일반 뭐 택시나 그다음 우버나 이런 데 가입하는데도 제가 차량으로 인해서 가입이 안 됐다 라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종은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택시로 좀 많이 보이는 차들, 그 다음 많이 보이지 않는 차들, 근데 택시로 있긴 있는 차들, 누군가는 분명히 개인 택시로 운행하고 계신 차들, 그리고 그걸 이제 가격 세단, SUV, 뭐 전기 택시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많이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보죠. 자, 요게 꼭 다는 아닙니다.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진짜 소수의 개인 택시 차량들도 있습니다. 근데 꽤나 보이는 차량 택시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치로도 봤던 것처럼 소나타가 압도적이죠. 거의 뭐 절반 전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나타. 그 다음 K5가 전체 택시의 한 4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타가 절반, K5가 4분의 1. 그러면 나머지 한 4분의 2 혹은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택시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인 택시는 거의 뭐 소나타, K5가 대부분이죠. 거기에서 조금 추가하면 이제 전기 택시 조금, 그 다음 그랜저나 K8이나 스포티지를 조금, 전체 숫자에서 보면 조금 있고, 하지만 대부분 회사 택시는 소나타 K5다. 그 다음 개인 택시도 소나타 K5가 대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랜저가 있고, 그랜저가 거의 세 번째로 많이 사는 택시일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이 사는 택시가 K8일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스포티지. 그 다음은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택시로 그래도 좀 많이 팔리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소나타 K5, 그랜저, K8, 스포티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EV3, EV4, EV5, EV6, 니로, 기아가 전기 시장에는 확실하게 전기 택시가 좀 많습니다. 종류 뽑을 수 있는 게. 반면에 이제 현대는 아이오닉 6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택시로 좀 보이면서도 그런 차가 르노 꼴레오스가 요즘 꽤나 보이고, 그 다음 QM6가 보이죠. QM6는 근데 단종이라서 뽑을 수가 없고,
그 다음 토레스. 네. 자, 대표적으로 국산 차들 중에서 주력 중심 차량들이 다 택시로 꽤나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택시 시장에 좀 노력하면서 공들이고 하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게 토요타의 캠리입니다. 다른 수입사도 가끔씩 이제 택시에 관심 가지고 좀 노력했던 적은 있지만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갔고 지금은 거의 수입사에서는 유일하게 토요타만이 택시를 사랑하고 그래도 종종 이제 캠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판매량이 주춤한 시점에 택시 한정 형태로 해서 좀 싸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캠리 타는 기사님은 또 다시 캠리로 대폐차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수입차에서는 캠리가 그래도 꽤나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특별한 형태로 스타리아, 카니발 등이 있고 이 정도의 차량들이 택시로는 그래도 꽤나 뽑으시는, 꽤나 보이는 자, 이 정도는 뽑아도 내가 진짜 사람들 관심 안 받고 뭐 이 정도 차는 뭐 많이 보이지. 그 정도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이제 분명히 택시로는 있어요. 근데 많이 보이지는 않는 차, 많이 뽑지는 않는 차. 자, 이럴테면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에 LPG도 있습니다. 근데 그 LPG는 일반 LPG가 아니고 가솔린을 개조한 형태의 LPG 갖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죠. 굉장히 적죠. 토레스 EVX는 꽤나 보이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9. 네. 이지만 네, 굉장히 좋고 넓고 좋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아이오닉 9도 택시, 개인 택시로 돌아다닙니다. 수도권에 꽤나 있긴 한데 숫자로는 거의 한 10여 대, 20여 대, 10여 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EV9. EV9은 조금 더 팔렸을 거예요. 그래봤자 한 몇십 대 수준, 수도권에서 보이는 걸로 보면 몇십 대 수준 정도입니다. 그 다음 코란도 EV. 이게 사실 전기 택시로 쓰면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이지만 아무래도 기사님들은 현대기아차를 선호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가 아닌 회사의 합리적인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수요가 적죠. 그래서 코란도 전기 택시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수요는 적다. 그 다음 아반떼로도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서울에도 그게 아마 한 10여 대는 안 되지만 있을 겁니다.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반떼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제네시스. 현대기아차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소수입니다. 이를테면 GB60 같은 전기 SUV 또 아주 소수, 수도권으로 본다면 한 몇십 대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제네시스 G80 세단으로 블랙을 하시는 기사님들도 소수 있고 그리고 네 GB80 택시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는. 그 다음 GB70, 이 GB70 전기 SUV 택시 GB60보다 한 단계 위에 거 그것도 전기 택시로 몇 대 정도는 받고 자 많지는 않지만 뽑을 수는 있어요. 마음 먹으면. 그 다음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고급 시장인 고급 택시 세단 G90 자 이건 꽤나 보이죠. 물론 이제 전체 숫자라고 해봤자 뭐 몇백 대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G90 꽤나 보이고 그 다음 역시나 기아의 K9 근데 이건 이제 일반 시장이라고 보긴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시장이지만 그래도 고급 택시를 하려면 뭐 K9이나 G90 같은 것들 이제는 뭐 K9도 안 받는다라는 소문들도 있고 그래서 요런 택시가 고급 택시로 좀 있고 이분들 중에서 그 차량 그대로 개인 택시로 넘어온 기사님들도 계시죠. 그래서 요런 차량들도 있고 그다음 산타페도 요즘 조금 뽑고 계시죠. 네. 당연히 일반은 아닐 거고 아마 하이브리드를 뽑으셔서 운행하실 겁니다. 그다음 소렌토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하이브리드를 뽑으셔서 가솔린 그대로 대부분이 운행을 하시겠죠. 굳이 뭐 그 비싸고 좋은 차 개조할 필요는 없고. 네. 그다음 프리우스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토요타가 프리우스를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막 공략해봤는데 안 먹혔어요. 그래도 지금도 아마 프리우스가 달리는 차량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토요타는 캠리 쪽으로 좀 더 밀고 있습니다. 프리우스보다는 택시를 살려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테슬라 택시도 전국으로는 한 수십여 대 정도가 현재 이미 있습니다. 그 다음 벤츠 택시도 있죠. EQ나 아니면 가끔씩 벤츠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마이바흐도 있죠. 2억 후반 3억이 넘어버리는 그 마이바흐를 뽑아서 고급 세단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 S클래스도 역시나 그것도 한 1억 후반부터 시작해서 뽑아서 개인 택시 고급 세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 BMW도 꽤나 보이죠. 전기차나 뭐 인천에 보면 i7 뽑은 그 거대한 비싼 전기 세단도 계시고 그 다음 네 여러 BMW 차는 꽤나 보입니다. 느낌상으로는 한 3, 40대 정도의 다양한 택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볼보도 소수 뽑은 기사님들이 있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중형 택시의 요건만 맞으면 대부분의 차량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차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게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뭐 미터기 집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에 작업할 때 가야 되고 나중에 뭔가 뭐 필요할 때 아니면 뭐 미터기 고장 나거나 할 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메타 작업직 같은 데서 저기 소나타나 K5나 그랜저 K8 스포티지 이런 건 진짜 매일 작업하는 차겠죠. 그러니까 작업의 뭐랄까 안정성, 작업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뭐 꺼리지도 않고 너무 잘 작업 처리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차량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 뭔가 메타기 작업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아주 용이하게 손쉽게 안단 말이야. 다른 차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메타칩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반면에 많이 보이지 않는 차량들은 메타칩에서도 그런 차량은 거의 작업을 안 해본 것들이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특이한 차량을 할 때는 메타칩도 작업해본 곳을 찾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메타칩에서는 노력해줍니다. 근데 좀 특별한 차량들도 있거든요. 메타에서 뭔가를 손을 따거나 하는 데서 좀 복잡하거나 좀 불편한 차량들이 있고, 그 다음 이를테면 어떤 예가 있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따로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별도의 보드 형태로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보드 형태에서 다시 연결해서 뭔가를 작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메타집에서 작업을 여러 번 해보면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을 택시 작업할 때 메타집에서 작업을 많이 해본 것과 적게 해본 것의 그 정도 차이. 하지만 역시나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개인 택시는. 뭐 이런 사례도 있겠죠. 내 사위가 내 아들이 지금 수입차의 딜러다, BMW의 딜러다, 벤츠의 딜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차 한 대 팔아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 아들에게 한 7천, 8천, 1억짜리 벤츠비 한 대 팔아주면서 내가 그걸로 택시를 하는 거야. 물론 그걸 택시로 쓰기에는 아깝지만 굳이 뭐 그랜저나 뭐 그런 걸 뽑는 것보다는 뭐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 아니면 내 사촌이나 누군가가 뭔가에 한다, 수입차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뭔가를 하나 뽑아주면서 어차피 나도 뭐 좀 특이한 좋은 차도 한번 타볼 수 있는 거고, 여유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격으로 뭐 EV9 같은 경우에는 나는 우버에서도 특히 장거리로 명함 많이 뿌리면서 공항 가는 손님들 집중해서 한번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세단보다는 확실하게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래도 꽤 탈 수 있는 EV9 같은 경우 공간이 충분한, 그래서 2열에 타면 굉장히 넓은 EV9이나 아이오닉 9으로 공항 위주로 하면 공략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 저런 걸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팔린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난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전기차로 아이오닉 9이나 EV9을 하겠다, 뭐 그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나는 좀 특이하게 뭐 하이브리드로 난 LPG 충전소 가기 싫어, 뭐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캠리나 아니면 K5 하이브리드 많이 선택하죠. 뭐 아니면 카니발,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우리 기사님들도 이제 다 소심하시고 뭔가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수의 차량들만 선택했어요. 소나타 K5, 그랜저 K8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다음 기사님들이 예전이라면 다 이렇게 택시 하시다가 넘어오시거나 화물, 버스 다른 거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퇴직하시고 여윳돈 가지고 여유 있게 노년을 하시려는 기사님들 꽤나 많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예전에 우리 때처럼 그렇게 돈이 쪼달려서 그래도 악착같이 모아서 개인 택시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여유 있고 잘 살고 그런 분들도 꽤나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고 그래도 똑같이 개인 택시지만 좀 더 비싼 거 뽑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차량들이 다양해졌다. 하지만 많이 뽑는 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성격상으로 한번,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냥 쭉 해서 가격순으로 한번 뽑아보면 아마 제일 싼 건 소나타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가격이 싸면서도 제가 어제 띄웠던 이 연비처럼 그냥 장거리 뛰면 뭐 13, 1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15 나오던 거 제가 막 한참 이제 마지막 운행 전후로 해서는 좀 밟아서 14까지 떨어진 거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소나타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차 커졌다, 연비 좋다, 뭐 가격 제일 싸다. 그러니까 소나타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소나타가 제일 쌉니다. 그 다음 소나타 위에 K5가 있죠. 그래서 소나타나 K5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약간은 많이 팔리지 않지만 가격 순으로 보면 토레스 LPG가 그 다음으로 싼데 많이 선택은 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제 전기 좀 소수의 차량,
근데 요건 이제 많이 팔리는 차량으로 빼면 토레스도 빼야 되고 그다음 아토3도 빼야 되는데 BYD 아토3도 지금 택시로는 한 50대 60대 이상 팔린 것 같거든요. 꽤나 보여요. 수도권에서도. 근데 그것도 이제 스포티지보다 약간 싼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많이 안 팔렸으니까 빼자라고 하고 빼고 그래서 어느 정도 팔리면서 가격 순으로 보면 소나타, K5 그다음에 스포티지가 있고 스포티지가 2000 후반 시작이죠. 그래서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SUV LPG 중에서는 스포티지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대세였던 QM6가 있었는데 이게 단종이 됐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단종이고 없으니까 스포티지의 기사님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택시는 한 달 반이면 다 받고 이제 재고나 뭐 이미 많이 쌓여서 빨리 그랜저 K8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받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스포티지만 3달, 4달 대기가 있습니다. 네, 유일한 택시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2000 후반 3000 넘어가면 이제 EV4가 순서대로 있죠. 얘들은 이제 조금 전기차는 이게 참 애매한 게 가격이 이게 지역에 따라서 수도권은 좀 적고 지방 저기 밑에 가면 막 진짜 보조금이 엄청나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는 그런 것까지 해서 재고차까지 끌어당기면 전기차가 지방에서는 엄청 싼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는 가격 순서를 매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스포티지 다음에 이제 2000 후반에서 3000 넘어가면 EV3 있고 그 다음에 EV4가 있고 EV4 확실하게 요즘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SUV 박스형인데 가장 저렴한 전기차를 뽑기 위해서 요즘 EV3를 많이 뽑고 하지만 나는 조금 크면서도 세단 스타일을 원한다 그러면 EV4를 많이 뽑으시죠. 그 다음 그 위에 가격이 한 3,000 중반, 3,300, 40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랜저가 있죠. 그리고 그랜저 K8이 비슷하게 있고 그 다음에 3,000 초 중후반에서 넘어가면 이제 다시 전기택시 아이오닉 5, EV5가 있다. 그 다음 거기 EV6도 있겠죠. 요런 순서대로 주로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차량들의 가격 순서. 그래서 2,000 중반부터 3,000 중후반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세단형으로 본다면 나뉘어서 다시 세단으로 본다면 가격 순으로 보면 소나타가 있고 그 다음 K5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 훌쩍 뛰어요. 그래서 그 사이가 별로 없어요. 소나타 K5는 2000 중후반대에서 가능하지만 그랜저 K8이 되면 3000 초중반이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 EV4 스타일 3000 초반대가 있고 그 다음 아이오닉 6가 있죠. 근데 아이오닉 6는 워낙 안 팔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3000 후반 4000 넘어가는 캠리가 있고 세단형으로 선택한다라고 하면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SUV에서 쭉 보면 사실 지금 LPG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스포티지 LPG가 그냥 순수 택시로는 거의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가 3달, 4달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그 LPG 택시 시장을 시작한 연 차량이 바로 르노의 QM6예요. 굉장히 마지막에는 가격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2000 중반인가? 중반 안 되게까지도 샀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막 밀어낼 때는. 그래서 그런 거 마지막에 사신 분들은 꿀이었죠. 그래서 QM6가 있었는데 단종됐고 그 다음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EV3가 있죠. 전기이면서 박스 형태로 요걸 이제 할인 보조금 좀 많이 받으면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최대한 보조금 받고 뭐 하고 택시 보조금까지 하면 3,000 초중반 생각할 수 있는 토레스가 있고 그 다음은 EV5가 있는데 EV5는 사실 잘 안 팔리죠. 정말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르노 꼴레오스. 근데 르노 꼴레오스는 사실 그 하이브리드 선택해서 사면 택시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가격이 좀 셉니다, 이건. 그럼에도 르노 꼴레오스가 꽤나 보이죠. 서울차에도 꽤나 보이고 인천 기사님들도 꽤나 보입니다. 그래서 르노 꼴레오스가 확실하게 QM6에서 기사님들이 만족하고 타다가 이분들이 다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스포티지로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꽤나 계신 것 같고 그 다음 QM6에서 르노 꼴레오스로 그대로 르노로 넘어간 기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르노 꼴레오스는 지금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르노가 그 LPG 하이브리드 계속 연구하고 그 택시 조합이랑 뭔가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LPG 하이브리드를 르노 꼴레오스 차량으로 내놓지 않을까. 그러면 대박이 나겠죠. 진짜 우리 기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LPG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개조 안 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공식적으로 국내에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K5로 오랫동안 실증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왜 안 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택시들은 LPG 하이브리드 장점을 알다 보니까 이미 실증 사업도 회사 택시랑 많이 했고 기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K5 하이브리드 뽑아서 개조해서 그냥 막 굴려버리죠. 아마 가장 먼저 LPG 하이브리드 순정으로 나오는 게 르노 꼴레오스 저 차량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대거 기사님들이 넘어가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한 1, 2년은 더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SUV는 아니고 약간 낮으면서도 세단보다는 높은 CUV 형태가 지금 아이오닉 5 있고 EV6 있고 니로 있고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들은 정통 SUV라기보다는 박스형, 그거보다는 조금은 낮고 하지만 공간은 충분한 그런 형태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CUV 차량들은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세죠. 그 다음 다시 분류를 나눠서 전기 택시로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전기 택시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아이오닉 5입니다. 정말 많이 보이죠. 그 다음 EV6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뒤에 나온 차량들은 생각보다 특정 차량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 얘기는 기사님들이 뽑으면 아이오닉 5, EV6 아직도 많이 뽑고 그 다음 아예 전기 택시의 증가가 주춤한 거죠.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겠다. 몇 년 좀 더 지나서 조금 더 이제 전기차의 완성도가 올라가면 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특히 이제 싸고 연비 좋은 소나타가 나와버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소나타가 택시로 팔리지 않았던 몇 년 전에 그때의 흐름과는 분명히 다르긴 해요. 그래서 아이오닉 5나 EV6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나왔던 전기차들의 그 느낌은 좀 덜하죠. 전환하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EV3. 작으면서도 SUV 형태의 공간도 꽤 괜찮은, 전비도 잘 나오는 EV3가 대표적으로 좀 팔린 것 같고, 그 다음은 니로가 있죠. 니로가 사실은 기사님들 사이에서, 타는 기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가격도 괜찮으면서 이게 또 보증 기간이 더 길어요. 그 니로에서 나온 그 약간 애매한 외국의 택시 같은 스타일 있죠. 그 영국의 캡 스타일, 런던 캡인가? 그 스타일을 해서 굉장히 택시로 과감하게 내놓은 게 니로거든요. 니로 택시 그거 EV. 근데 우리 기사님들이 그 기아의 노력을 몰라줬던 거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거 니로 택시 뽑으셔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게 보증 기간이 더 길어요. 웃기게도. 근데 이게 지금은 단종됐죠. 진짜 확실하지 않아서 단종돼서 못 뽑는 차죠. 그래서 타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높다. 꽤나 뽑으셨다. 그 다음에는 이제 EV4가 요즘에 꽤나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사님들이 SUV형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기사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EV4 이것도 정통 세단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래도 아이오닉 죄송합니다. 아이오닉 6처럼 진짜 완전 세단, 그건 오히려 조금 기사님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서도 세단형의 EV4에 기사님들이 꽤나 뽑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기가 조금 주춤한, 그래도 한때는 꽤나 잘 팔렸던 토레스 EVX 전기 택시가 있고, 그 다음 EV5. 그래서 EV5는 참 신차고 박스형의 정통 SUV에 굉장히 좋긴 좋아요. 차량의 상품성은 좋은데 문제는 이게 가격 때문인지 기사님들이 생각보다 안 뽑아요.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 다음 의외로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지금 시라이언 7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택시로 지금 EV5는 한 대 봤나? 두 대 봤나? 그런데 지금 시라이언 7을 더 봤습니다. 대기장에 자주 오시는 기사님도 계시고, 시라이언 7으로 인천 택시를 3대인가 4대 받고 서울에는 꽤나 있습니다. 그 시라이언 7 있고, 그 다음 이제 소수로 테슬라나 BMW 뭐 이런 거 뽑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 테슬라 차량도 서울에 뭐 10여 대 이상이 있죠. 전국으로 보면 몇십 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택시들이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택시로는 소나타 K5 그랜저가 다 아냐? 라고 하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하죠.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택시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뭔가 조언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왜? 이렇게 많은 차량 중에서 기사님들이 뭘 선택할지 기사님의 취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이 스스로 잘 생각해서, 특히 이제 예비 개인 택시 이미 시작하고 계신 기사님들은 이제 자기 취향을 알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굳이 조언 드리면 그 번호판에 붙어 있는 뭐 중고차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냥 그걸로 몇 달이라도 굴린다. 그리고 뗀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왜? 택시를 해보면 이 개인 택시의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자가용 운전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8시간, 10시간씩 이제 개인 택시 면허 이제 시작 다 해서 하면 이게 일반 자가용 운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면 느끼고 난 다음에 기사님이 개인의 상황에서 나는 그러면 뭘 사야 되겠다라는 게 좀 이제 뚜렷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다음 또 개인 택시 기사님의 뭐 자금 사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의 딜러 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뭘로 신차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거예요. 해보면. 그래서 번호판 붙어 있는 차를 중고 뭐 많이 탄다 안 생각하고, 그게 이제 돈 낭비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내가 개인 택시를 안 해봤는데 바로 신차로 뽑아버리면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맞으면 당인데, 그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자가용 운전하던 것을 바탕으로 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가용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기사님들도 보면 택시용은 뭐 있는데
자가용은 따로 전혀 다른 차 있는 그런 기사님들도 꽤나 계십니다. 그 이유가 그거겠죠. 자가용과 이건 다르다. 그래서 번호판 붙어 있는 차를 그대로 몇 달 하다가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이제 어차피 요즘은 차 잘 나오니까 뭐 쉽게 금방 나오고 재고도 많으니까 금방 나옵니다. 그럼 메타칩 작업했던 데서 다시 이제 신차해서 대폐차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딱 원하는 새 차로 해보는 게 저는 실패가 없이 돈은 조금 더 들겠지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요즘에는 기사님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면 되고, 특히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컨텐츠로 많이 하겠지만 천천히 사면 살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전기 택시의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자,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 한국 자동차 회사니까 한국 자동차 회사에게 전기 택시 보조금을 몰아주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국산차에게 그렇게 전기 택시 보조금을 몰아주니까 국산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싸게 내놓지를 않죠. 거기에서 반대로 이제 기존에는 테슬라가 있었는데 테슬라는 국산차보다는 분명히 비쌌어요. 그런데 드디어 BYD가 작년에 들어와서 몇천 대를 팔았습니다. 지금 작년 통계상으로 5천 대인가 6천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꽤나 많이 팔았죠. 예상과는 중국차 누가 사 그러지만 이미 6천 대 이상이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BYD가 거의 확실하게 연간 10,000대 이상을 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테슬라가 국내에 일반으로 전체 몇 대를 팔았냐면 5만 5천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아마 12월 통계까지 하면 거의 6만 대 초반으로 작년에 국내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브랜드는 현대기아가 아니고 테슬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별 이변이 없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랍죠.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 게 테슬라고 중국 BYD도 한 6천 대 7천 대 이상을 출시 초 한국에 진출한 첫 해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더더욱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몰아주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어떻게 했냐.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이 판 전기차 중에서 압도적으로 판매량 1위인 테슬라 모델 Y 그 SUV 차량 많이 보시죠. 그 차량의 가격을 기존에 5,299만 원에서 300만 원 내려서 4,999만 원으로 내렸어요. 국산 자동차 회사는 신차 나올 때마다 가격을 올렸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가격을 4,999만 원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소문에는 올해 테슬라에서 이제 미국산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긴 바로 된 모델 Y 그건 비싼 거고 그거보다 저가형 버전이 있는데 그건 아마 4천 초중반에 국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문인데 테슬라가 이제 택시나 영업용 판매에서도 좀 기존에는 사실은 태도가 조금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안 사주는 쪽으로 약간은 그런 네가 살 거면 사는데 우리는 도와주지 않아. 자, 도요타와는 전혀 다르죠. 도요타는 택시로 적극적으로 시장을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약간 거리 두는 느낌이었거든요. 영업용 택시 차량 시장은.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테슬라를 많이 택시로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격까지 9만 원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거보다 더 저렴한 라인업들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의 SUV C라이언이 4,600만 원에서 이것저것 해서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에 사는, 그래서 최대까지 받으면 3천 후반 정도의 택시로 뽑은 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가격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대대적으로 5만 대 6만 대가 아니고 10만 대 이상을 2026년에 팔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고, 사실상 그러면 BYD도 가격을 내려야 되겠죠.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입 전기 차량들이 대대적으로 가격을 더 내리면서 국내의 차량 판매를 많이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서 현대기아차도 절대 기존의 가격으로는 이제 못 버팁니다. 어떻게든 저가 라인업을 만들거나 택시로 더 밀어내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내년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전기 택시는 늦게 타면 늦게 살수록 할인 많이 하고 저렴한 가격에 더 괜찮은 전기 택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천히 지켜보시면 전기 택시는 굉장히 괜찮은 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올해 하반기쯤에 테슬라로 전기 택시를 바꿀 생각을 거의 굳혔습니다. 모델 Y로. 그래서 차량들은 다양합니다. 특히 전기 택시는 서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전기 택시 시장은 굳이 지금 사지 마시고 올 하반기 내년으로 가시면 더 저렴한 걸 더 합리적으로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우리 기사님들의 선택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차량은 참 다양하게 많이 있다. 기사님들이 그냥 여유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딱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내가 운전하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10시간 11시간씩 있는 사무실이잖아요. 그러면 내 10시간 11시간 있는 것에서 가장 쾌적한 차가 뭘까? 나한테 좋은 차가 뭘까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저거 선택하기 싫다.
난 머리 아픈 거 싫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호남 출신 분이시면 그냥 기아 K5 사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의 기사님이시면 소나타 사는 게 맞습니다. 만만하게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뭐 스트레스도 거의 없고 무난하고 또 주변에 뭐 차량들도 너무 많고 어디 가도 정비 쉽고 아무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난 평범한 거 싫어. 난 뭐 난가 달라 보여야겠어. 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해서 뭘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택시 관련으로도 조금 더 컨텐츠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